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저 시장이 연일 급락을 하고 있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다들 좀 많이 지쳐가고 그런 상황이실 텐데요. 이럴 때 잘 대응을 한다라면 오히려 다음에 있을 시장에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장에 잘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실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오늘도 좀 하락 마감했죠. 오전장 초반에는 그래도 그나마 약간 좀 반등을 시도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나왔지만 오후장 들어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0.76%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이 또 0.72% 정도 하락 마감했죠. 그리고 장 시작할 때 처음에는 상승 하락 종목이 좀 많긴 많았어요. 근데 코스피 코스닥 각 한 150개 정도 하락 종목이 많았었는데 장 마감 무렵으로 가니까 2배 정도 이렇게 하락 종목이 많은 그런 시장이라서 상당히 차가운 그런 체감 지수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시장에 불확실성이 다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미국 관련해 미국 쪽에서는 국채를 이스라엘 지원을 해주려면 국채를 더 찍어내야 된다. 그러면 국채금리 더 오를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 또 미국 의회가 또 지금 속썩이고 있죠. 하원 의장을 해임하고 난 다음에 지금 아직까지 하원 의장을 선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11월 17일까지 임시 예산안이 그때까지 적용되는 거니까 그 이후에는 또 이거 미국 정부 이거 스톱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관련해 갖고 지상전이 이게 되게 되면 피해가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좀 작용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무엇보다도 지금 심각한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자체가 얼어붙었다라는 거.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은 7월 달부터 좀 안 좋았었죠. 그리고 대다수 지수 자체도 8월 달에 고점을 찍고 밀린 모습이라서 한 2-3달 정도 좀 안 좋은 그런 길로만 계속 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좀 지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무엇보다도 투심이 좀 개선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급이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지금 그런 모습은 동투기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얘기가 있죠. 일단 기술적 반등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가능한 영역대에 들어왔다라는 생각이니까 좀 힘내고 좀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몇 가지 섹터들이 또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방산 섹터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또한 로봇 주식들이 좀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쪽에서 안 좋은 그런 실적들을 미국 쪽에서 커버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이유로 K-뷰티 관련 주식들. 그다음에 라피스킨이라는 그런 병이 지금 소한테 생겼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이 가죽 같은데 이런데 혹이 이렇게 생기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요게 지금 치사율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은데 요게 전염이 그렇게 잘 된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요런 것들을 재료로 해서 동물 백신 관련주들 이글벳이나 중앙백신, 파루 이런 애들 예전에 조류독감 하면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이죠. 이런 것들이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 예전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증권회사 다닐 때 고객분 중에 한 분이 양계장을 하시는 고객분이 계셨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조류독감 이런 게 언론에 보도가 되기 전에 이렇게 사전에 조금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알 수 있다라면 이런 것들은 지금 뚜렷한 대안이 없는 투자처에서 좀 투기적인 그런 움직임으로 이어지니까 미리 알 수 있는 분들은 참 좋은 그런 시장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료가 나오고 난 다음에 쫓아간다? 이거는 좋은 그런 투자는 아닙니다. 오늘 동물 백신 관련주들이 상한가 치는 종목들도 많았지만요. 언제 하락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리 알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장 움직임부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10분봉입니다.
뭐 조금 하락 출발했죠.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 하락한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좀 나름대로 견조한 모습으로 출발했는데요. 자, 요런 것들은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좀 반등 나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심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쪽 지난주 금요일 날 야간 선물은 1.5포인트 정도 하락했었어요. 미국 시장에 비하면 상당히 선방한 모습이죠. 요런 부분들이 오전까지 조금 진행이 됐었습니다. 뭐 장중에 선물 기준으로도 플러스가 났다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또다시 이렇게 힘없이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와서 뭐 오후장 마감 무렵에는 뭐 일중 저점 요것도 깨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일봉 보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일봉 차트를 보면 약간 답답한 모습도 있죠. 자, 근데 이 시장에서 그렇습니다. 시그널을 미리 줬었습니다. 저도 추석 지나기 전 그러니까 9월달 이렇게 들면서부터 시장에 대해서 8월 중순 말 이때부터 시장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게 62평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서 62평선이 계속해서 살아 있었잖아요. 올해 내내. 쭉 살아있는 모습이었는데 파란 선이요. 여기서 꺾이는 모습이 나오죠. 여기서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62평선, 하락하는 62평선을 돌파를 못하고 저항받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요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조금 캐치를 했다라면 100% 주식을 다 갖고 있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종목들, 지수 차트를 그렇게 많이 안 보실 겁니다. 근데 이 지수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만 좀 챙겨보셔도 리스크를 사전에 조금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런 모습이죠. 60선 자체가 완전히 꺾였어요. 완전히 꺾였기 때문에 지금 이 빨간 거 22평선은 더 가파른 속도로 빠지고 있죠. 자, 지금 현재 상황이 보시게 되면 전저점 2400포인트죠. 자, 지난주에 이 2400포인트는 좀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 하향 이탈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추가 하락 시에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인데 근거는 이런 거예요. 보시게 되면 62평선하고 이격도가 지금 오늘 한 93 정도가 됩니다. 93 정도가 되는데 이쪽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격도가 93 정도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93 정도 그 근처 언저리까지 이렇게 빠졌으니까 여기서 추가 하락이 지수가 나온다라면 이게 아무리 되게 안 좋은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대략 93이나 23 이 정도에선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격도 60일 이격도가 90 아래로 떨어지면요. 그때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오니까 추가 하락 시에는 반등이 가능한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략 반등의 목표치는 강하게 떨어지고 있는 22평선 정도, 그 정도로 설정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수급 상황이 조금 좀 일자별로 볼게요. 일자별로 코스피 수급을 보시게 되면 자, 지난주에 이때까지 외국인들이 16일 연속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조금 한 이틀 정도 매수를 하나 싶더니 지금 팔았다가 샀다가 오늘은 또다시 한 2,500억 정도 순 매도로 마감됐고요. 자, 요런 부분들은 일단 시장의 수급 자체가 지금 원달러 환율도 1,350원 위에서 놀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있던 박스권 그걸 상향 돌파하고 그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바뀌긴 어려울 거예요.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시장이 조금 원달러 환율도 좀 안정이 되고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자,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못하고 그나마 조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좀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이번 주에 이제 그 미국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이런 것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구글은 알파벳이죠. 알파벳이 뭐 회사니까 알파벳만 상장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메타도 실적 발표를 하고 아마존도 실적 발표를 합니다. 요 빅테크 실적 기업들의 실적들이 조금만 이렇게 좋아지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주가 자체가 워낙 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안도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격도 하고 그리고 저 푸콜레이쇼라는 게 있는데요. 요게 파생하시는 분들 보는 건데 요것도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그 정도 영역의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선물 시장 수급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로써 외국인들 3일 연속 매도를 했는데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명인들에 복귀할 때 이날이었죠. 이날 저 10월 16일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미결제약정 감소가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뭐 이날은 오후에 했으니까 그 다음날 185억 정도 매도가 약간 줄긴 줄었어요. 근데 이날 뭐 속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일단 뭐 계속 팔다가 매수로 전환했으니까. 하지만 이날은 미결제약정이 오히려 증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시장의 메이저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청산을 해줘야 이 의미 있는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날 속임수 패턴이 나왔고 이때 3일간 오늘도 미결제약정이 또 늘어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일단 이 코스피 시장 수급을 코스피 선물 시장 수급을 볼 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저런 부분들은 있어요. 전체적으로 좀 선물 시장 말고 또 옵션 시장이 있는데 옵션은 잘 안 보는데 가끔 가다가 잘 안 봐드리는데 가끔 가다가 필요할 때 제가 한 번씩 봐드리는데요. 요건 누적으로 포지션으로 풋 쪽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콜옵션 쪽은 이번물은 볼 거 없어요. 이번물은 볼 거 없고 이 풋옵션 쪽 누적 수급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이때 저 만기 지나고 난 다음에요. 12일이 만기였죠. 12일 만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25억을 첫날 25억을 매도 쳤고 요게 누적입니다. 그러니까 25억 플러스 뭐 한 110한 6억 정도 매도를 쳤겠네요. 매도를 치고 그 다음 날 또 매도를 치고 살짝 줄어드나 싶더니 계속 매도를 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도 이 옵션 시장에서 풋 쪽에서 외국인들이 한 115억 정도 순 매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오늘 종가로 풋 미결제약정이 289억 정도가 미결제약정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 이 옵션 매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조심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하게 되는 포지션입니다. 왜냐하면 이 옵션 매수 포지션 같은 경우는 그 내가 투자한 돈만 잃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보시듯이 옵션 매도 포지션이 한 300억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시장이 급락을 했을 경우엔 몇 배를 물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행사가에 따라서 좀 다르긴 달라요. 하지만 되게 안 좋은 경우에는 예전에 블랙 먼데이 때 미국의 은행이 파산을 냈어요. 왜? 풋 매도 쳤다가 근데 주가가 급락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무서운 포지션이기 때문에 자, 이런 수급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거, 풋 쪽에 매도가 계속 쌓인다라는 거는 이제는 하락폭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여기서 매도 포지션이 더 쌓이면요, 그때는 반등이 임박했다라고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일단 시장 자체는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많은 영역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닥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코스피 시장보다 장중에는 조금 나은 모습이었죠. 자, 플러스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오후장 들어서 계속 밀리는 모습이 나와서 이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나 계속 좀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이거 일봉으로 보시면요, 코스닥 시장 750포인트라는 지수대, 이 가격은 또 지켜줘야 되는 그런 지수대입니다. 여긴데요. 자, 보시게 되면 이 코스닥 시장이 여기서 만약에 이 750이라는 가격대, 이 가격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요. 자, 여기 1월 달에 보시면 여기 조금 크게 키워놓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
1월 달하고 2월 달에 보시게 되면 여기 갭이 떠 있죠. 자, 여기 갭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갭이 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도 갭이 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750이라는 가격대, 이 가격을 만약에 무너뜨리게 되면 이거 갭 메꾸는 그렇게 좀 되게 안 좋은 그런 움직임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일은 좀 반등이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강한데, 일단은 1, 2월 달에 기록한 갭 자리, 그 자리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잘 봐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저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을 하긴 했어요. 외국인들 매수 전환을 하긴 했는데, 자, 보시면 뭐 759억 정도를 샀으니까 그렇게 아주 작게 산 건 아닌데요. 그동안 매도한 거에 비해서는 좀 작게, 저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외국인들이 뭐 이렇게 내일도 코스닥 시장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진행된다라면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 이 저 기술적 반등 이런 국면은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부분 코스닥 시장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750포인트를 지켜주는지 그게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뭐 섹터들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방산 쪽을 좀 살펴볼게요. 방산 쪽하고 로봇 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는 모습이죠. 뭐 우크라이나 1차로 지금 뭐 2년 가까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지난 수십 년간 굉장히 편안한 시대에 살았었습니다. 아주 대규모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그렇게 키우지를 못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뭐 단 두 국가, 우리나라하고 한국하고 북한입니다. 이쪽만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많이 길러놨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무기들을 생산하고 싶어도 생산을 못해요.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 낫기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강점입니다. 또 거기다가 가격도 싸고 그 다음에 서비스도 좋고 AS도 잘해주니까 뭐 이런 것들은 K방산의 좀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방산주들이 전부 다 우리 실적 부분들 다 따져봐야 되잖아요. 어려운 장일수록 실적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 방산주들, 대형 방산주들의 경우는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좋습니다. 올해 실적보다 내년 실적이 훨씬 좋을 거예요. 자, 뭐 대표적인 게 LIG 넥스원이 대표적인 그런 걸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 작년보다 올해보단 내년이 좋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전부 다 뭐 10% 좀 더 증가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내년도 실적은 뭐 훨씬 더 좋습니다. 내년도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 뭐 올해보다 한 25% 이상 늘어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방산주들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실적은 좋아지는데 뭐 이렇게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면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거고요. 자, 우리 이 LIG 넥슨은 주로 미사일 쪽, 이런 쪽을 주로 만드는 기업입니다. 저거 뭐 우리 천궁2 요거를 지금 재작년이었었죠. UAE에다가 4조 2천억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납품이 뭐 이렇게 진행이 돼가면서 그 부분도 매출로 잡히게 될 거고요. 또 UAE가 이 천궁2를 도입을 하는 거 보고 사우디 쪽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UAE보다 사우디가 이 뭐 수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진행될 확률이 높으니까 뭐 그게 진행된다라면 굉장히 강한 그런 상승을 보일 수도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은 한국항공우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KF-21 우리 보람의 차세대 전투기죠. 4.5세대 전투기가 지금 시제기 6기까지 다 만들어서 지금 시험 비행까지 다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잠정 전투 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내년 말부터 양산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글로벌 각국들이 KF-21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미국은 뭐 F-35 이런 거 안 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비록 F-35는 5세대지만요. 이 KF-21은 4세대 전투기지만, 4.5세대 전투기지만 처음에 만들어서 원래 이렇게 처음에 만들었다가 개량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4.5세대에서 5세대, 5세대에서 5.5세대 이렇게 세대별로 이 진화를 시키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안 내고 있는데 이거 퇴출시키고 뭐 폴란드에서도 같이 하자 그러고 사우디에서도 러브콜을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미래가 밝은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FA50 같은 경우는 내년 혹은 빠르면 내년 늦어도 후년 정도에는 아마 미국의 해군기에 대한 입찰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전에 보잉 컨소시엄이 지난 공군권은 그쪽에서 갖고 갔는데 가격을 덤핑 쳤죠. 그런데 여기서 결함이 많이 발견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해군기가 입찰이 되면 아마 이쪽 한국항공우주하고 로키드 마틴 컨소시엄이죠. 이쪽이 선정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게 되면 진짜 대박 나는 거겠죠. 그래서 한번 좀 잘 보시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로봇 섹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렇잖아요. 글로벌 정세가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더 이상 우리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대부분 잘 살잖아요. 인건비도 훨씬 더 높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싼 인건비로 생산을 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으로 접어들 겁니다. 자, 이거 싼 인건비는 세계화의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전쟁도 치르고 있고 극명하게 갈라졌잖아요. 러시아 편,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편, 저쪽에 중동 쪽에서도 이스라엘 편, 팔레스타인 편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진영이 공산주의 진영하고 이렇게 경쟁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보통 예전처럼 공장을 운영해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요거는 로봇을 이용해서 제품을 싸게 만들어야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로봇 시장은 확장돼 가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자, 제가 PPT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미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니버셜 로보틱스한테 저한테 이메일로 보낸 건데요. 제가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뭐 한번 이렇게 가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메일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제필님. 기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유니버셜 로보틱스는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 1위 기업입니다. 점유율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우리는 비싸고 복잡하게 이렇게 하는 것들을 중소기업들도 사용하고 그래서 15년 전부터 해서 출시를 했다. 코봇이 그 협동 로봇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업에다가 판매를 해서 5만 대 이상 코봇을 판매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메일이 자주 와요. 자주 오는데 저한테 또 교육도 사용하는 방법 교육도 시켜주겠다고. 사실 저는 필요가 없죠. 사용법까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저런 거 온라인으로 교육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 보고 여러분들 벌써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구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요번에 로보월드 2023에서도 이 협동 로봇 출시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경쟁이 이렇게 치열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자, 그런 기업이죠. 벌써 치열해졌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무기는 기술이죠. 그리고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가격이에요. 자, 요게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W, K, C 이렇게 창업자 경영 철학이 이거라는데요. 월드, WRLD. 자, 월드 수준의 퀄리티를 가진 그런 제품. KOREA, 코리아. 자, 한국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이나. 자, 중국 수준의 가격, 프라이스, 그러니까 가격이죠. 자, 그래서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번에 AMR을 출시한 거, 그거는 이거를 다
충족한 그런 로봇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치열해진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런 기업이 살아남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로봇이라고 다 뭐 그냥 어떤 거 아무거나 이렇게 잡았다가는요. 예전에 네이버하고 한창 경쟁하던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 전부 다 퇴출당했잖아요. 예전에 뭐 코스닥 시장 저도 그때도 증권회사를 다녔습니다만 그때 고객이 삼성전자 사달라니까 제가 아니라 제가 아는 동기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잡주 사지 마시고요. 삼성전자 그 잡주 사지 마시고 핸디소프트 사세요. 이런 얘기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초기였으니까 그랬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 다 퇴출당하고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장을 소수의 기업들이 독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로봇 섹터는 메가 트렌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메가 트렌드에서 핵심주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늘도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보세요. 더블 갔다가 반토막 가까이 났다가 3배 갔다 반토막 났다가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현대위아라는 종목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 바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영역대로는 진입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빅테크 기업들 실적 부분들 이런 거 말씀드렸고요. 이스라엘이 지상전에 투입을 하느냐 마느냐, 언제 투입을 하느냐 막 이러고 있죠. 이거 불확실성 제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든지 그래요. 우려되던 게 탁 터져버리면 터졌구나 하고 시장은 그때부터 무담담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 제거, 한 가지 요인은 제거가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근데 기술적 반등은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이때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이런 쪽에 대해서 종목을 이렇게 좀 손절이나 그다음에 보유할 종목 보유하고 손절 칠 종목 손절 치고 그리고 또 요걸로 좀 실적 부분들 되는 그런 종목들로 이렇게 편입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이렇게 가꾸는 게 만들어가는 게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기술적 반등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따가 저녁에 야인시대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